예, 저희가 이제 주거용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제 상업용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주거용은 이제 양극화가 문제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정말 슬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방은 수요 자체가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서울은 장사가 돼도 뭐 임대료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뭐 가로수길 같은 이런 알만한 이런 그 광역 상권조차도 공실률이 이제 9%라는데 9% 정도 되면 이제 두 자릿수 가는 건 거의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박사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하고 다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네.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이미 몇 달 전에 들어왔다고 봐요. 뭐 내수는 이미 그렇게 됐죠. 경기 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 거고 네. 또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중심지 그 몇 개 단지 네. 이것만 자꾸 네, 고가 하나만 행진을 뺐죠. 벌이는 네. 거고 지방은 안 좋잖아요. 미분양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 경기 침체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과잉 공급도 있어요. 네.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 상업용을 많이 져서 수익을 높이려는 네. 상가가 너무 많이 지었죠. 네, 상가를 너무 많이 지는 과잉 공급 상태도 있고 네. 또 그동안에 뭐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를 이용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몰락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몰락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또 자영업자 뭐 복합상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 관심을 굉장히 두고 네. 언론에서 내고 해야지. 서울 시내 극히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신고가 형성된다, 오른다, 폭등한다 네. 이런 걸 기사화 시키면 저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언론도 잘 해야 되는 게 진보고 등보가 들었으면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언론에 계속 흘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신고가가 형성돼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언론에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자영업자의 몰락, 상가의 몰락, 네. 지금 빌딩들 아까 공실률 뭐 9%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데는 뭐 4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실률이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상권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다는 네. 이런 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최고가 아파트만 언론에서 적어서 자극적인 제목만 자극적인 뽑는 거죠. 제목만 네. 뿌려가지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제 네.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르긴 뭐가 올라요. 그 서울 시내 아주 극단적인 네, 일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네. 그런 게 신고가 형성돼서 오른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태도는 네.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여론을 저는 호도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기 침체 사실상 경기 침체 상태인 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또 정부에 어떻게 건의할 것이냐 이런 데 중점을 둬야지 계속 최고 중심지에 뭐 지방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최고 중심지 오른다 써버리면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어요. 네. 상실감을 장사 가뜩이나 안 돼서 죽을 지경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도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경기 침체 상태에서 너무 안 좋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좀 유명한 단지들은 신고가가 이제 부동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텔레그램부터 해가지고 싹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파트도 아닌데 얼마 올랐는지 얼마 올랐는지 다 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도 그런 수요를 좀 많이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포모를 좀 자극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 말씀을 주셨고 차라리 주거용은 오른 데라도 있지 상업용은 뭐 좀 오른 데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특히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상가들도 똑같은 상가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특색이 있을 수가 없는 늘 하는 뭐 커피숍 외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가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요거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거용은 싸게 팔면 팔리기라도 하는데 상가는 비어 있으면 팔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지원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박사님도 아시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새 사업을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 이제 거시적인 것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미시적인 거로 상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어젠가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시지만 강남의 공실률이 상가 네. 공실률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많이 비어 있다, 비어간다 얘기 옛날 많이 같지 않다 들었잖아요. 정도죠. 아까 말씀 주신 가로수길은 지금 50%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50%. 네, 45.1%인가 41%인가 그래요. 네. 그런 상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성수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거기 뭐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 네. 5.3%입니다. 아, 차이가 그 많아요. 홍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홍대 그 찰나란 홍대 10% 넘었습니다. 네, 홍대가 그렇게 돼요. 네, 이 청담동 강남이 18.9% 나왔고요. 공실률이.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뉴스가 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 이제 드러나고. 더 이상 못 버티는 거. 비면 어떡하지? 이거를 계속 누르고 서로들 그냥 아름아름을 버텨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여실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미신인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역사상 몇십 년 만에 편의점 매출이 3달 연속 준 게 올 1분기가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편의점 매출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뭐 마트나 백화점이 줄지 편의점은 안 네, 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 업태별 그 분포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통 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트나 이런 데도 좀 버텼는데 네. 여기도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돈은 어디서 좀 버는 심각해진 게 느껴지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것도 네. 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가 공실률 사태가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임대료 내고 뭐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선택할 곳은 어디예요?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그나마 폼이라도 났잖아요. 유지가 되면 상가나 네, 사장이 하는데 적자만 면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네. 그 내수 침체가 조금 지금 가랑비젓듯이 살살 오지만 네. 그걸 이제 아니까 자꾸 이번 정부도 민생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민생에 네. 버텨야 부동산도 안 망해. 민생의 상가 주인들이 지금 주택 담보로 매출해서 사업자 대출 내서 상가에다 이자도 내고 그런 게 네, 많잖아요. 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 사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땐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부분에 좀 심각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안은 뭐냐? 네. 대안이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상생 임대인제도 있잖아요. 주거용은 그게 있는데 말을 착한 임대인 이럴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그 한무라비 법전에도 나와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임대료 받지 말라고. 네. 이건 너무 뭐 사회주의 같은 얘기지만 네. 그 정도로 국가가 같이 죽잖아요. 나중에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저희보다 일 많이 하잖아요. 나라 돈 네. 받고 좀 그런 일을 좀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특히 상가 그 공실률은 굉장히 후행 지표거든요. 주거용에 비해서. 그렇죠.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빚진 않으니까 그렇죠. 들어오실 때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후발 조자를 받지 않고 포기한다는 건 그 돈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진짜 안 되는 분들이 네. 이제 숫자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예비된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러면 꼭 얘기 나오는 게 건물주들이 지금 가로수길이 옛날처럼 핫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임대료는 계속 똑같지 않냐 임대료를 낮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어 있어도 임대료가 낮으면 건물 가격 자체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임대료 뭐 한 몇 달 안 받는 것보다 건물 가격이 1~2%만 내려가도 거기 매덕 단위니까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럼 다 죽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되면 압구정이 예전에 로데오 거래가 굉장히 좋았다가 신사동 가로수길이 뜨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요즘 다시 조금 좋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뭐 지하철역이 뚫려서 그런가 했더니 꼭 그게 아니라 건물주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다 내리자. 그죠. 30%에 같이 살자. 네, 같이 좋은 살자고 말씀이죠. 합의를 하셔가지고 네. 살아나셨더라고요. 역시 그러면, 좋은 건물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은 나 그냥 낮추고 싶다 하더라도 주변 건물주들 눈치가 보이니까 좋죠. 역시 이게 정부에서 이런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그럼 거좀 거기다 추가해서 그랬을 경우에 네. 정부가 그 임대소득세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런 걸좀 기간 빼준다든지. 동안 좀 감면해 준다든지 네, 네. 이런 걸 같이 하면 좋겠죠. 네. 민간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네.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죠. 그렇죠. 상생할 세금을 조금 빼준다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 수 부담을 있죠. 세금을 한 명한테 빼주는 게 지금 빼주는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건물주 세금은 빼지만 네.
이 상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분이 번 거에서 또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부가세 다 다 걷잖아요. 상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넓게 해서 좀 말씀처럼 앵커님이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네, 저도 상권마다 무슨 성공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정부가 좀 가서 우리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걸 좀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건 이제 정부의 의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서울은 좀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지방은 낮춰도 이게 수요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또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지방은 거예요. 진짜 어렵죠. 예, 사람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사실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네.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아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네. 아까 상가 공실이 뭐 40%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건물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네. 미국 같은데 공실률 30% 되니까 반값 3분의 1 값으로 건물이 떨어져서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빌딩들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잖아요. 네, 버티죠. 공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임대료도 같이 올리더라고요. 여기 통계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아니 공실 올라가는데 임대료를 왜 같이 올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죠. 그럼 공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익이 안 생기고 공실이 많아지면 네. 건물을 반값에나 팔아야죠. 네. 안 팔잖아요. 버티잖아요. 네. 못 버티는 분들, 경매 나오는 분들, 대출이 과다하게 받아서 네. 이런 분들만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버티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공실이 30% 생기고 하니까 임대료를 대폭 내려요. 네, 프라이싱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52층짜리 빌딩이 며칠 전에 팔렸어요. LA 다운타운에. 팔렸는데 반값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값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팔겠어요? 버티지? 일단 버텨보죠. 예, 뭐 버티겠지. 나중에 정부가 살려주겠지. 이렇게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버티고 그냥 팔잖아요. 수익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값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수도권도 이런데 지방은 진짜 앞이 캄캄해요. 그 깎아줘도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방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용도 이미 네. 미분양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태고 상가 같은 데도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수도권도 골치 아프지만 네. 지방 상가는 지금 거의 답이 없을 정도로 네, 특히 지방 신도시가 정말 심각한 네, 것 회복이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경기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자꾸 이제 돈을 푼다 유동성 증가시킨다 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풀면 엉뚱한 부작용이 또 나타나요. 또 물가가 오를 수도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르고 이런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내린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발표를.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를 자꾸 내리면 내릴수록 부동산 값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공실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그 이자 내는 것보다도 대출 이자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 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가 없고 이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게 해결돼야 돼요. 네.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지방 상가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수도권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판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교수님께도 한 1분 정도 시간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이나 지방 신도시, 특히 지방 신도시 상가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잠깐 인공호흡이라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책 같은 건 없을까요? 인공호흡 개념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1층이 비면 2층도 당연히 비잖아요. 그렇죠. 물론 싼 맛에 뭐 이렇게 저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가끔 뭐 계시지만 학원이나 이런 거 대부분은 비잖아요. 그럼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거주용이 가능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청년이나 무주택자 신혼부부들을 예전에 행복주택 정부에서 비슷한 거. 바우처를 시내에서 이렇게 막 집값 막 이럴 게 아니라 거기다 좀 지원해주면 가격도 싸고 네. 그 조금만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 것 같지만 적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상가 1층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3층, 4층은 또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거기는 이제 또 뭐 젊은이들 써서 스마트팜. 네. 요새 정부에서 돈 많이 풀거든요. 네. 시내에서 가까운 신도시니까 스마트팜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1인당 40세 이하는 지방의 농촌에는 5억씩 투자해 주거든요. 네. 저리로. 그런 거를 좀 시내에서 좀 같이 상생하는 거 이걸 좀 한 조금 비중을 이렇게 배분하면 네. 그래도 좀 인공호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도움이 되지 차라리 않을까. 그냥 그런 비어 아이디어는 있는 좀 있습니다. 것보다는 비어있는 그래도 것보다. 사람을 좀 살게 하고 네, 특히 뭐 무직자분들한테 톡박스로 이렇게 해주면서 네. 같이 하면 같이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알겠죠. 듭니다. 사용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줘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해서 네, 굿 그런 아이디어예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괜찮죠? 오늘 네, 아이디어가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꼭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소동기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